월 350만 원 5성급 호텔 같은 실버타운. 처음 3개월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개월만 버티면 돼. 노인들은 어차피 못 나가.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박영희 할머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에 관한 거예요. 작년 가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선선한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집안은 고요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자리를 보면 그 빈 공간이 저를 삼킬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점심을 혼자 먹고 있는데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 맛을 느낄 수 없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나 나갔죠. 재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니 뵈러 왔죠. 재민이는 평소와 달리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과일 가게 봉투, 다른 하나는 뭔가 두꺼운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재민이는 그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렛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호텔 같은 건물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 마이너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민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팜플렛을 밀었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요. 어머니께 딱 맞는 곳이에요. 팜플렛을 넘겨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로비,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개인실,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춘 건강관리실,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실내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식당 사진을 보니 호텔 뷔페처럼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입주자들이 우아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재민아, 이런 곳은 엄마 같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곳은 분명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재민이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요가, 필라테스, 수영, 서예,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영어 회화, 컴퓨터 교실. 매일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도 많으시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거 다 알아요. 여기 가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재민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재민아, 엄마는 이 집이 좋은데. 여기서 50년을 살았잖아. 너희들 키운 집이고. 목이 메었어요. 이 집 곳곳에는 추억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는 재민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서 뛰어내리다 다리를 다쳤던 곳이고, 부엌 식탁은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던 곳이에요. 안방 창문 앞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난초 화분이 아직도 있고요. 어머니, 그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집은 너무 커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도 매일 걱정돼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감당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월 35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50만 원이라니.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그 5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재민아, 그건 너무 비싸. 엄마가 어떻게 해?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재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3남매가 나눠서 부담할 거예요. 재민이 형이 150만 원, 저랑 은지가 각각 100만 원씩. 우리 다 벌이가 있잖아요. 어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집 팔면 목돈도 생기고요. 이 집을 팔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을 파는 건 남편과의 추억을 파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실버케어 센터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혼자서 이 큰 집에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는 것보다요. 재민이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지내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무엇보다 매일 이 빈집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좋아,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인지 직접 봐야 알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 몰랐답니다. 일주일 후 재민이와 함께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센터를 방문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물의 입이 딱 벌어졌죠. 1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자동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어요. 이름표를 보니 케어 매니저 김소희라고 적혀 있었죠. 박영희님 맞으시죠? 오늘 방문 예약하신 분.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로비는 정말 5성급 호텔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한쪽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있어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요. 소파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모두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시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소혜 씨가 우리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도 거울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먼저 7층 거주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7층에 내리니 복도가 넓고 깨끗했어요. 복도 창문으로는 한강이 시원하게 보였죠. 한 방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와, 정말 호텔 객실 같았어요. 이게 스탠다드 룸이에요. 15평 정도 되고요. 화장실은 안전 손잡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침대는 전동 침대라서 리모컨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 옷장, 책상, 작은 소파, TV, 냉장고까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베란다도 있었죠.
화장실도 넓고 깨끗했어요. 비상벨이 3군데나 있었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재민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응, 정말 좋구나. 솔직히 감탄이 나왔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시설들을 보러 가볼까요? 4층에는 식당이 있었어요. 넓은 공간에 깨끗한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뷔페식 배식대가 있었어요. 식사는 하루 3끼 다 제공돼요. 아침 7시부터 9시, 점심 12시부터 2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드시면 돼요. 메뉴는 매일 바뀌고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특별식도 제공하고요. 배식대를 보니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철 나물, 생선구이, 고기 반찬, 국, 찌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차려 먹기 힘든 음식들이었죠. 간식도 오후 3시에 나와요. 과일이나 빵, 떡 같은 거요. 그리고 1층 카페에서는 언제든지 커피나 차를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3층은 의료시설이었어요. 진료실, 물리치료실, 약국까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세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간호사는 24시간 당직이고요. 각 층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돼요. 방마다 비상벨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5분 안에 달려와요. 2층은 운동 및 문화시설이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는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요가 매트가 깔린 공간도 있었어요. 옆 건물로 연결된 복도를 지나니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리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물이 따뜻해 보였죠. 수영은 주 3회 월수금에 수업이 있어요. 강사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세요. 요가는 화목, 필라테스는 수금에 있고요. 한쪽에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 책들이 가득했죠. 몇몇 어르신들이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계셨어요.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서예,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악기 연주, 영어 회화, 컴퓨터 교실. 여기 프로그램표 보세요. 벽에 붙은 프로그램표를 보니 정말 매일매일 뭔가 있었어요. 아침 요가부터 시작해서 저녁 영화 상영까지 하루 종일 할 게 있었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매일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재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1층 로비 옆에 있는 카페를 들렀어요.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였는데 커피 머신과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입주자분들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세요. 오후에 오시면 항상 누군가 계세요. 투어를 마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소희 씨가 계약서와 안내 책자를 꺼내 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입주 비용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5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퇴소하실 때 전액 돌려드리고요. 월 비용에는 숙식, 의료 서비스, 모든 프로그램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 비용은 없으세요. 세탁이나 청소는요? 제가 물었어요. 주 2회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세탁은 1층에 세탁실이 있어서 직접 하셔도 되고 월 10만 원 추가하시면 세탁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만 안전을 위해 외출하실 때 프론트에 말씀해 주시고 밤 10시까지는 돌아오셔야 해요. 그 이후에는 정문이 잠겨요. 가족들 방문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다만 방문객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1층 로비에서만 면회 가능해요.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재민이도 흡족한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로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50년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또래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매일 뭔가 배우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좋아, 여기로 하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재민이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여기서 행복하실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반, 불안 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주 후가 입주일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에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을 쌌어요.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추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옷,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명절 때 쓰던 그릇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입주 전날 밤, 저는 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거실, 안방, 부엌, 아이들 방. 곳곳에서 추억이 떠올랐죠. 여기서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당신도 이걸 원했을까요? 빈 안방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당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 걱정은 하지 말고요. 입주일 아침 재민이와 은지, 막내 준호까지 다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요. 할머니, 새 집 좋아요? 큰손녀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새 집 정말 좋단다. 수영장도 있어. 우와, 나도 놀러 갈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실버케어 센터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직원들이 도와줘서 금방 정리됐죠. 제 방 7층 702호.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에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알았어. 너희들 걱정 말고 가. 여기 직원분들이 다 잘해주시니까. 자식들을 보내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과연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식당에 내려가니 다른 입주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 빈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정순덕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아, 네. 저는 박영희예요. 오늘 입주했어요. 여기 좋아요. 처음엔 적응이 좀 힘들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순덕 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 계시니 외롭지 않겠구나.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시작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입주 3개월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명백해졌죠.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식당에 내려갔는데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밥은 물기가 너무 많아서 질척했고 국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배식 담당 직원에게 항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방장이 결근해서요. 그럼 대체 인력은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내놓을 거면 우리가 왜 돈을 내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사과만 반복했어요. 해결책은 없었죠. 그날 점심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생선구이가 나왔는데 한 할머니가 먹다가 비린내가 난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 생선이 상해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상한 거 아니에요? 배탈 나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대체 음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점심은 반찬 없이 밥과 김치만 먹었죠. 식사 후 몇몇 입주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 3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맞아요. 처음 3개월은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지옥이네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불만을 토로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 싸우는 것도 지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7시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쾅 소리가 들리더니 비명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5층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할머니 손을 찌운 거예요. 누가 좀 와요. 간호사 좀 불러요.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비상벨을 눌렀지만 간호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봐요, 직접. 한 할아버지가 휴대폰으로 센터 비상연락처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5층에서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요. 하지만 통화 중이라고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10분 넘게 지나서야 간호사가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1층에서 다른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그럼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24시간 상주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이영숙 할머니는 결국 119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손가락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1층 로비에 모였어요. 20명 넘게 모였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김영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매일 문제가 생기는데 센터 측은 사과만 하고 개선은 안 돼요. 오늘 이영숙 씨 사고 봤죠? 다음엔 우리 중 누가 될지 몰라요. 다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왔죠. 음식질도 문제예요. 오늘 상한 생선 나온 거 봤어요? 프로그램도 거의 취소됐어요. 이번 주에 요가 수업 2번 다 취소됐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요. 제 방은 2주째 청소가 안 됐어요.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렇게 친절하더니 이제는 인사도 안 해요. 순덕 언니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항의합시다. 센터장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맞아요. 내일 당장 센터장 찾아갑시다. 다들 동의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 15명이 함께 관리 사무실로 갔어요. 센터장 면담을 요청했죠. 센터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최근 서비스질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센터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세요. 그럼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앞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 센터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피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거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센터장이 아닌 부센터장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신지 제가 듣겠습니다. 센터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외출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듣겠습니다.
할 수 없이 부센터장에게 우리의 불만을 쏟아냈어요. 음식,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청소, 직원 태도, 모든 것을요. 부센터장은 메모하는 척하며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어르신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우리가 월 3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어르신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 저녁 순떡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영희야, 나 오늘 센터 직원들 대화 들었어. 무슨 대화?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순덕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3개월 지나면 다들 순해져. 계약서 봤어? 3개월 이후엔 위약금 50%. 돈 아까워서 못 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노인네들은 기억력도 안 좋고 자식한테도 말 못해.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영희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하지만 언니 위약금 내더라도 나가야 해. 여기 있다간 우리 정신이 망가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해서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노인네들은 기억력도 안 좋고 자식한테도 말 못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우리가 늙었다고, 약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우리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순덕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우리 제대로 싸워봐요. 응? 무슨 말이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권리를 찾는 거예요. 위약금도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순덕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센터의 모든 문제점을 기록하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일어날 텐데. 순덕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좋아, 영희야. 해보자.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입주자들을 모았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김영철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도요. 제 딸이 변호사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도 동참했어요. 결국 우리는 12명의 진실규명팀을 만들었어요. 각자 역할을 나눴죠. 김할아버지는 식당 음식 상태를 매일 사진으로 기록해 주세요. 박 할머니는 프로그램 취소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의료 서비스 관련 문제를 정리할게요. 순덕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직원들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 쓰면 되겠죠? 우리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주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식당 음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반찬 가짓수, 음식 상태, 양까지 상세히 기록했죠. 어떤 날은 밥이 설익었고 어떤 날은 국이 식어 있었어요. 상한 음식이 나온 날도
2번이나 있었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프로그램 일정표를 매일 확인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실제 진행된 프로그램을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계약서에는 주 5회 요가, 주 3회 필라테스, 주 2회 수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절반도 안 되는 수업만 진행됐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계약서 위반이에요. 순덕 언니는 의료 서비스 문제를 추적했어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간호사가 오는 시간을 측정했죠. 계약서에는 5분 이내 도착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평균 15분에서 20분이 걸렸어요. 어떤 때는 30분 넘게 걸린 적도 있었고요. 저는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죠. 이번 달 신규 입주자 몇 명이야? 한 남자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3명이요. 다들 프리미엄 패키지 끊었어요. 보증금만 9천만 원 들어왔어요. 여자 직원이 대답했어요. 좋아. 어차피 3개월만 지나면 다들 순해져. 초반에만 서비스 잘해주면 돼. 맞아요. 그 이후엔 대충 해도 뭐라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하시잖아요. 계약서 봤어? 3개월 안에만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 그 이후엔 50% 위약금. 다들 돈 아까워서 못 나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요즘 몇몇 어르신들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던데요? 신경 쓰지 마. 센터장님이 그러시잖아. 노인들은 기억력도 안 좋고 끈기도 없어서 얼마 못 가. 조금만 버티면 돼. 그렇긴 하네요. 저번에도 항의하러 왔던 분들 있었잖아요. 며칠 지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계속 녹음했어요. 그나저나 다음 달에 식자재 업체 바꾼대요. 더 싼 데로. 지금도 질 떨어졌다고 불만 많은데? 상관없어. 어차피 못 나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 하긴 그렇네. 월급만 제때 나오면 되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무력감으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거예요. 노인이라고, 약하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이야. 내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 30분 후 우리 팀원 12명이 다 제 방에 모였어요. 좁은 방에 빽빽이 들어앉았죠.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김영철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 이거면 충분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딸인 변호사가 다음 날 센터로 왔어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어르신들, 이거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식사질,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모두
계약 내용과 다릅니다. 둘째, 허위 광고예요. 24시간 의료 서비스, 영양사 관리 식단, 전문 강사 프로그램.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셋째,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입니다. 고의로 서비스를 낮추고 소비자를 기만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센터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낼 거예요.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센터에서 거부하면요? 그럼 소비자원에 제소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센터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겁니다. 소송으로 가면 센터만 손해니까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센터에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2주 이내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전액 환불, 그리고 3개월치 월비용의 50% 환불을 요구했죠. 센터 측의 반응은 빨랐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센터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어르신들, 대화를 좀 하시죠. 우리 12명과 변호사가 함께 센터장 사무실로 갔어요. 센터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의 사본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죠. 센터장님, 이게 다 뭡니까? 김영철 할아버지가 엄숙하게 물었어요.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여기 계약서 보세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예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들어보셨어요?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순덕 언니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센터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소비자 기만, 계약 위반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터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환불, 그리고 월비용 일부 환불까지. 언제까지요?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긴 거예요.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계약서대로 이행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나간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믿기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2주 후 드디어 퇴소하는 날이 왔어요. 센터는 약속을 지켰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전액과 월비용 3개월치의 50%인 525만 원을 돌려받았죠. 아침 일찍 짐을 쌌어요.
3개월 동안 생활했던 방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왔을 때의 설렘, 중간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의 승리까지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영희야, 준비됐어? 순덕 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언니도 짐을 다 쌌더라고요. 응, 다 됐어.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러게. 솔직히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 몰랐어. 우리 12명은 모두 같은 날 퇴소하기로 했어요. 함께 싸웠으니 함께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1층 로비로 내려가니 다른 입주자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할아버지들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어요.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센터장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장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아마 이번 일이 센터에도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자식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민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괜찮아, 재민아. 덕분에 엄마가 많은 걸 배웠어. 배웠다니요? 응.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어. 은지와 준호도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요. 할머니, 이제 어디 가세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작은 집이지만 우리 집이란다. 우와, 나도 놀러 갈래요. 그럼 언제든 와. 우리는 순덕 언니와 함께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각자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을 함께 쓰는 구조였죠. 강남의 고급 센터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우리가 선택한 집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영희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우리가 직접 해 먹을까? 오랜만에? 좋아. 된장찌개 끓이자. 내가 제일 잘하잖아. 순덕 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된장을 풀었어요. 센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야, 이게 진짜 집 같은 느낌이다. 그러게. 센터에서는 다 해주니까 편하긴 했는데 뭔가 내 집 같지 않았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재민이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할까요? 엄마 환영 파티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순덕 언니, 내일 우리 재민이네 간대. 같이 갈래?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다음 날 저녁, 재민이네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은진의 가족, 준호까지. 그리고 순덕 언니도 함께요. 건배.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재민이가 잔을 들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못 챙긴 것도 그렇고, 센터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좋은 곳인 줄 알았잖아.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는 걸요. 은지도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그동안 너무 안일했어요. 엄마가 센터에 계시니까 안심하고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자주 올게요, 엄마. 주말마다 엄마 집에서 밥 먹어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순덕 할머니가 음식 진짜 잘하거든. 순덕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호호, 나한테 맡겨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센터의 고급스러운 시설보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덕 언니가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참 잘한 것 같아. 뭐가? 센터에서 나온 거. 처음엔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 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어. 맞아, 언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언니,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살까? 글쎄,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아?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면 어떨까? 우리 이야기를? 응.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순덕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겪은 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래. 그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순덕 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은 함께 요리해서 먹었어요.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함께 산책을 나갔죠. 영희야, 오늘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 어느 날 순덕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무슨 연락?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대. 강연을 해달라고. 강연? 우리가? 응. 지역 노인복지관인데 우리 같은 경험담을 나눠달라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우리가 무슨 강연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보자, 언니.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일주일 후, 우리는 마포구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10명은 넘어 보였죠. 저희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센터에서 탈출한 할머니들입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탈출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센터에 입주했을 때의 기대, 점점 나빠지는 서비스, 직원들의 무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서 승리했는지 모든 것을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나이 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순덕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니 할 수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사진, 녹음, 기록. 모든 걸 꼼꼼히 남겼죠. 제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양원에 있는데 서비스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순덕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실 계획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화려한 시설만 보지 마시고 실제 입주자들의 생활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참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전히 존엄한 인간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목소리를 내세요. 혼자서 힘들다면 함께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77세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껴요. 센터에서 나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진짜 실버타운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권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실버타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라는 걸요.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